네, 안녕하세요. 김진성입니다. 보고서를 잘 쓰는 방법,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눌 방법은 보고서를 술술 잘 읽히게 하는 어떤 작은 그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슬라이드 보시죠. 자,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여러분의 보고서가 술술술 잘 읽혀 내려가게끔 보고를 받는 사람, 여러분 문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 보고서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보고를 받는 사람, 그 보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되게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목차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 목차를 만든다는 건 당연할 수도 있는 소리거든요. 근데 목차를 간혹 간과하셔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의례적으로 목차는 들어가니까 별 신경을 안 쓰시고 문서 전체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차는 나를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보단 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도움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서 내 문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도록 돕기 위해서 목차는 있다. 근데 또 이 목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목차가 삽입되는 위치도 여러분의 문서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목차의 위치를 신경을 써라. 그죠? 여러분의 문서가 1페이지짜리일 수도 있고 100페이지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0페이지든 1페이지든 큰 보고서의 줄기는 똑같은데 문서의 페이지 양이 커질수록 양 분량이 커질수록 내 문서를 보고서를 읽는 사람, 보고를 받는 사람은 헛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목차가 적절한 위치에 들어감으로써 읽는 사람, 보고 받는 사람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가 직전 편에 올려드렸던 지금 샘플 보고서 양식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 도움을 위해서만 집어넣었던 건데 영업직 직군이 자꾸 퇴사를 해. 그래서 이러이러한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해서 퇴사율을 낮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안 보고서에 지금 보시는 형태입니다. 자, 이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자, 밑에 보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멘토링 하겠다, 두 번째는 게시판 운영하겠다, 세 번째는 교육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의 보고서를 갈등 관리 교육을 추진했고, 그거에 대해서 3개월 후에 경과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갈등 관리 교육 추진 경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걸 발표하는 자리라고 한번 가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쭉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예, 목차를 만들어라 그랬죠. 자, 교육을 실시해서 경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예, 당연히 목차는 들어가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시는 보고서의 목차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고요. 여러분 회사에 이 정해진 어떤 목차의 양식이 있거나 아니라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 디자인 감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목차를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심플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당연하게 큰 제목들, 보고서의 큰 제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이번에 가정한 건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경과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적은 당연하게 그죠? 성과 개요 어느 정도 났는지 핵심을 먼저 간략하게 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교육을 실시했더니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걸 핵심 문장을 먼저 보고서에 던져준다. 그게 뭐죠? 예, 목차 만들 때 1번 개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실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과가 낮다고 했으니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선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알고 싶을 겁니다. 이때도 이 목차는 예,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성과가 났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차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퇴사율 변화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만족도 변화도 이렇게 났습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도 변화도 볼 거고 경쟁사 대비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이 교육이 끝난 게 아니니까 이 교육 성과가 앞으로는 이렇게 계획이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목차가 여러분이 보고를 하실 때거나 문서에 어떤 적절한 위치에 배치되지 않았다 그러면 듣는 사람, 보고를 받는 사람들은 보고를 듣다가 문서를 읽다가 자꾸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했다가 뭐 카톡을 확인해서 다시 가려고 그래도 뭐 했더라? 여기 어디더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다 보면 보고받는 사람, 문서 읽는 사람이 불편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여러분의 할 얘기들을 일목요연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목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교육 성과 개요를 얘기할 거예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 뭐냐면 이거를 좀 이렇게 부각시켜서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이 보고서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여러 페이지야 라고 하면 맨 앞부분의 목차도 크게 들어가야 되지만 그 사이사이에 1번 얘기하고 퇴사율 2번 얘기, 뭐 3번 얘기 이렇게 하면서 이 목차들은 사이사이에 들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문서 분량이 아주 작다 그러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목차를 굳이 집어넣는 게 군더더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문서가 길 경우에 그렇죠? 분량이 많은 여러 페이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사이에 친절하게 어떤 얘기 이제 할 거예요. 이 다음에 이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은 고객 만족도 변화가 어떻게 갔는지 얘기할 거예요. 라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친절하게 집어넣어 주시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제가 여러분 보고서 사이에 이 목차가 들어갈 때 간단하게 부각시켜주는 자 지금은 이거예요 라고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튀게 해주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육 성과 개요예요 라고 지금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는 퇴사율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조직 만족도 변화 얘기할 겁니다. 네 번째는 고객 만족도 변화를 볼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경쟁사 비교 얘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확 보시면 되는 거죠. 즉 목차의 위치에 신경을 써라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맨 앞에 분량이 작다면 앞부분에 딱 크게 한 장짜리로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요. 반대로 내용이 많다, 페이지가 쪽이 많다라고 하면 큰 내용이 넘어갈 때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자,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가드리면 교육 성과 개요예요라는 어떤 목차가 페이지가 들어가면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렇죠. 퇴사일 변화 목차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퇴사일 변화 얘기가 그 다음 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제 슬라이드에서는 그걸 지금 생략해 놓고 있죠. 마지막으로 뭐 조직 만족도 변화다 그러면 요 목차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여기에는 이렇게 그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겠죠. 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냥 샘플로만 본 건데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목차가 이렇게 보시면 자, 목차가 교육 성과 개요입니다라고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됐으면 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영업직군이 퇴사율이 높아서 저희는 3개월 전에 그 계획된 걸 3개월 후 교육 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라고 해서 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3개월 동안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며칠부터 며칠까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넣으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3개월이라는 걸로 가름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갈등관리 교육은
장기 근육 유지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수치적인 내용은 뒤에 당연히 설명할 거지만 듣는 사람, 문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선 딱 하나 궁금한 겁니다. 이 문서의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예, 영업 직군이 퇴사율을 낮추기 위해서 갈등 관리 교육을 3개월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죠. 그럼 듣는 사람, 문서를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됐지? 예,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이 교육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디에? 예, 성과 개요 부분에 들어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올 게 이제 쭉 보시면 목차의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차를 만드셨으면 이게 문서의 전반부에 들어가겠죠. 이런 목차가 예를 들면 이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자, 교육 결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목차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즉 앞으로의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한번 간략하게 흐름을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목차 순서대로 퇴사율의 변화를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직 만족도 변화를 볼 겁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하셔서 비교해서 계획을 얘기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똑같은 게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떤 관광버스 여행의 탑승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관광버스의 가이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서울역에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이죠. 안녕하세요. 자기 설명 이렇게 하고 자 오늘은 버스 운행 시간이 약 4시간 소요되면서 자, 첫 번째는 만남의 광장에 쉴 거고요. 두 번째는 대전에서 쉴 거고요. 세 번째는 어디 쉴 겁니다. 그래서 총 5번의 관광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 줄기를 먼저 설명하는 게 이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자 이제 설명 들어가 볼게요. 자 목차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아까 설명 비슷한 건데 그 다음부터는 결론했으니 목차 설명했으니 이젠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퇴사율 변화 얘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퇴사율 변화가 여기 들어가 있죠. 어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보고서에서 이런 어떤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전 대비 퇴사율은 어떻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죠. 이런 전, 후 비교가 여기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그리고 퇴사율 변화는 이렇습니다. 끝났으면 목차에 나온 대로 조직 만족도 변화도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똑같이 전과 후 비교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목차를 보여주시면서 고객 만족도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것 또한 교육 전이나 후에서 우리 고객들이 영업 직군이 이탈하지 않음에 따라서 어떤 만족도 변화가 있는지도 얘기 설명드리면 되겠고요. 뭐 경쟁사 비교 또한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 목차 보여드리면서 이 보고서에는 향후 추진 계획은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실시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동안 이 3개월 동안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왔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똑같이 3개월을 뭐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내용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설명을 하셔도 이 보고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리뷰 드리면 목차대로 네, 교육 성과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효과가 있어요. 자, 꼭지별로 보겠습니다. 퇴사율 어떻고요? 고객 만족도 어떻고요? 뭐 비교 어떻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이런 걸 토대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게 이 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아무리 풍부하더라도요. 이 여러분의 어떤 목차가 명확하게 위치에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목차별로 보고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없으면 보고 받는 사람은 이 뇌 흐름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차를 쓰는 것과 목차의 적절한 위치는 여러분의 보고서를 술술 읽히게 하는
큰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리뷰 드릴게요. 목차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짧은 보고서라도 한 페이지로 목차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위치에 목차를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또 그 목차의 분량이 길다면, 페이지 분량이, 보고서 분량이 길다면 목차의 위치에 신경을 써라. 자, 핵심은 이 보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가 잘 되도록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목차, 그리고 목차의 위치 꼭 신경을 써서 탁탁탁탁 들어가 주시면 여러분의 보고서가 술술 읽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보고서가 술술 읽히기 위해서 목차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내용 준비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